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는 저는 그 가족들이랑 모이지 않고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따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추석이나 이런 명절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서로 모여서 정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충전을 하는 시간인데, 요번에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이제 그 명절 때 이제 타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부산에 내려오면, 어,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마지막 날이나 그 앞에 날 정도 해서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을 가지는데, 요번에는 그것도 못했죠. 못했는데, 어, 그냥 지나기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줌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줌으로 할 테니까 카톡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줌을 한 번도 안 하는 우리 일반 뭐 이제 뭐 회사나 이제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은 뭐 그런 걸 하느냐고 하면서 막 그랬는데, 막상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제 뭐 소주나 맥주 갖다 놓고, 뭐 커피 좋아하는 친구는 커피 갖다 놓고 이렇게 그 시작을 하니까 또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뭡니까, 물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왁자지껄 하는 것보다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소리 다 들리고 서로의 모습들 전부 다 한 번에 다 확인하고 하니까 의외로 이 온라인에서 모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매달 한번 해보자 해서 뭐 이제 매달 한 번씩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죠. 줌 같은 것들에 하는 방식은 개인은 그냥 로그인을 하면,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면 이제 40분마다 이제 정지가 되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IT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 이걸 갖다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주도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줌의 사용 방법에 관계된 동영상이 10분에서 20분짜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 20분 정도만 유튜브를 시청하면, 줌이라고 검색을 해서 유튜브를 시청하면 뭐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그냥 친구들은 뭐 가입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PC나 아니면 핸드폰 아니면 태블릿 이런 데서 링크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보내주면 그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주소창에 입력을 하든지 그렇게만 하면 이제 줌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줌을 갖다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이제 그 시작자는 로그인도 돼 있고 다 해야 되지만, 이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한다, 어, 뭐 이렇게 그 링크만 눌러주면 되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제 그 마실 거 좀 준비해 가지고 이제 모니터 화면 보면서, 그죠? 한번 해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제안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해보면 괜찮거든요. 해보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투명 칸막이 같은 거 이런 거 참 그 처음에 봤을 때는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이제는 뭐 관공서나 은행이나 이렇게 갔을 때 칸막이 있더라도 뭐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으면 더 안심이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라인 모임도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시도들을 해보셨으면 되는데, 누군가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IT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어레이 배열입니다. 배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 배열이 있죠.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이 있는 거죠. 한번 적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그
뭡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뭐 C나 C++, 자바, C# 이런 언어에서 배열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배열이라는 것이 있다. 배열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 2차원, 3차원, 그죠? 그리고 n차원 배열까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배열은 일반 언어에서, 일반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하는 이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의 모임이죠. 더 타입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타입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뭐 1차원 배열이라고 할게요. 1차원 배열이 있으면 여기 뭐 3이 들어가면 여기는 뭐 5, 그죠? 뭐 2, 7 이런 식으로 뭐 숫자면 숫자, 뭐 정수형 정수형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안에 뭐가 있다라면, 그죠? 뭐 A라고 하는 문자가 있다라면 여기 두 번째 것도 어떻게 한다? 뭐 문자, 세 번째 것도 문자, 네 번째 것도 문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우리 R에서는요, R에서는 그 1차원,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 언어에서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니까는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럼 2차원 배열은 뭐라고 하노 하니까 2차원 배열, 이때 2차원 배열도 당연하게 뭐가 되어야 되죠?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져야 돼. 데이터형을 가져야 돼. 이 말인 거죠. 얘는 뭐라고 하느냐니까 우리가, 그죠? 그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 벡터와 행렬이었죠.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1차원도 2차원도 전부 다 배열이지 않습니까? 배열인데 특별하게 3차원 이상, 그죠? 3차원 이상, 즉 n차원 배열을 뭐라고 한다? 그죠? 우리는 배열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R에서는 1차원, 2차원, 3차원 배열을 이런 식으로 벡터, 행렬, 배열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는데, 요 안에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배열이 있다면, 배열이 있는데, 여기에는 3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 true, false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 5.2, 뭐 이렇게 그 실수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요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이, 이것도 원소라고 하거든요. 이 원소들이, 그죠? 다른 데이터 타입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이터 타입일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니까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는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걸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리스트 중에서 2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걸 뭐라고 한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차원 배열인 그 보통 하는 이 배열이라는 거 요거 하나 할 거고, 요걸 갖다 우리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는 1차원은 2차원, 3차원을 통틀어서 마치 이걸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갖다 1차원, 2차원, 3차원 다 합쳐서 다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특별히 이제 3차원 이상을 갖다가 배열이라고 표현하는데,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이터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1차원이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전부 다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리스트 중에서 2차원짜리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보면 뭐 이렇잖아요. 뭐 IDX라는 값이 있으면 여기는 뭐 번호가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name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으면, 그죠? 여기는 뭐 홍길동이 들어간다든지,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드레스가 있으면, 여기는, 그죠? 이제 날짜들이라는 뭐 텍스트 값이 들어간다든지, 날짜 주소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그죠? 칼럼들, 필드라고 하기도 하고 칼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하고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리스트 중에서 2차원을 갖다가 뭐라고 하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배열하고 두 번째 리스트 보고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까지 보면 아래 자료 구조는 끝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3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이상인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요거 1차원 배열은 뭐라고 한다? 벡터라고 하고 2차원 배열은 행렬이라고 하고 우리 R에서는 3차원 이상을 배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배열이라는 정의는 차원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죠? 벡터 행렬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특히 행렬은 배열의 거의 뭐 부분 집합이다 볼 수 있고 어떤 책에서 보면 행렬하고 배열을 갖다가 한 개로 묶어서 챕터를 주는 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리스트도 해보고 그 중에서도 2차원을 갖다가 뭐란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다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랑 많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고 이렇게 세 가지 자료 구조를 보면 아래 자료 구조는 끝이 나고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어레이입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갖는 다차원 배열이다. 다차원 배열이다. 이걸 다 다른 말은 뭘로 합니까? 행렬을 다차원으로 확장한 것이라고도 한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1차원은 이렇게 2 이렇게 쓴다는 말이죠.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그죠? 3으로 할까요? 3은 그렇고 4가 좋겠네요. 2 곱하기 3 곱하기 4로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는 행렬 2 곱하기 3 그죠? 2 곱하기 3 그죠? 2 곱하기 3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자, 2 곱하기 3 얘가 하나 있고 또 2 곱하기 3이 그죠? 다 안 그릴게요. 두 번째 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 또 뭐 있고 세 개가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있고 그죠? 2 곱하기 3이 4개. 그러니까 요 똑같은 요 모양이 어떻게 된다? 얘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행렬을 다차원 확장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까지만 보면 요까지가 요거 하나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행렬입니다. 행렬. 이 행렬이 한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차원으로 확장돼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차원 배열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 2차원 배열을 여러 개 둔다라는 거죠. 이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니까는 차원이라고도 하지만 층이나 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층이라는 면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예, 그 말이 요 말이고요. 그래서 행렬을 다차원으로 확장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자, 2번 1차원 배열을 뭐라고 하죠? 1차원은 벡터라고 한다고요. 2차원은 뭐라고 하죠? 행렬이라고 하고 그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다차원 배열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어레이라고 한다. 이 말인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요소들이 다시 벡터로 구성된 형태다라는 거. 요 말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건데 이제 우리가 일반 언어에서 프로그래머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 곱하기 3 배열이라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3 배열이라면 우리가 만들 때는 이렇게 테이블처럼 만들겠죠? 그래서 행이 2개고 열이 3개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데요. 2행 3열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니까, 그죠? 요렇게 3개짜리 벡터 1개, 그 다음에 또 3개짜리 벡터 1개, 요렇게 모으면 얘가 결론적으로 뭐다? 2행 3열짜리 행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얘가 뭐한다? 다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벡터의 요소들이 다시 벡터로 구성된 형태다. 그래서 2차원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그려지는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우리 배열에는,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벡터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R에서는. 그러니까 벡터가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행 3열이라고 이랬는데 이게 그죠? 뭐 5행 3 이게 5행 3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있단 말이죠. 이렇게 5행 3열이라면 이렇게 벡터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립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형태로 정립하지 마시고 앞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배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R뿐만이 아니라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벡터들의 요소들이 다시 벡터로 구성된 형태다라는 이야기고, 자, 4번 어떻습니까? 보통 행과 열과 면 혹은 층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뭐다? 층이나 면이라고 표현한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얘도 역시 접근할 때는 첨자로 한다. 첨자로 한다. 배열로 접근한다. 배열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는 뭐 IDX라고 하는 배열이 있다라면, 그죠? 우리가 행과 열일 때는 이렇게 컴마를 사용하죠. 컴마를 사용해서 여기다 뭘 쓰고, 행 쓰고, 여기다 열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3차원 이상일 때는 어떻게 쓴다? 행 쓰고, 컴마가 2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면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 3가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어레이의 그 생성 함수로는 어레이 함수, rbind, 그러니까 행 단위로 묶는 거니까 rbind, rowbind겠죠? 그 다음에 cbind, 이게 뭡니까? combine bind니까 이거는 뭐 열 단위로 묶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RStudi오를 갖다가 좀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 R의 모양을 갖다가 그죠? 이렇게 좀 그 색깔을 좀 바꿔놨습니다. 바꿔놨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출 때 이걸 좀 이렇게 맞출 때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이렇게 편리할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색깔 갖다 좀 맞춰놨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여기 툴에 보면 여기 프로젝트하고 글로벌 옵션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프로젝트 옵션은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스터디 R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글로벌 옵션은 앞으로 만들 프로젝트랑 이번에 이미 만든 프로젝트를 다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글로벌 옵션스를 갖다가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글로벌 옵션을 누르면 여기에 세 번째 메뉴에 보시면 어피어런스가 있습니다. 어피어런스 있죠. 거기에 에디터 테마라고 있거든요. 에디터 테마. 그래서 요거 눌러주면 이렇게 다 바뀝니다. 바뀌게 되는데 케오스라고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요 색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눈의 피로도가 좀 덜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거 할까요? 벡터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보죠. 벡터를 가지고 하나 만들 텐데 뭐를 만들 거냐니까는 combine 함수를 통해서
1에서부터 얼마까지 12짜리 걸 하나 만들어 보죠.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 그죠? 만들어 주면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그죠?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을 거니까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V 한번 눌러 볼까요? 컨트롤 엔터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벡터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만나면 벡터라는 걸 우리가 만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하나의 배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하나하나가 배열 원소 혹은 요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벡터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1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V를 갖다가 벡터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array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죠. array라고 하나 만들어 보는데 화살표 연산자, 그렇죠? 할당 연산자 주고 그 다음에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써보죠.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array라고 하는 함수, 그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 처음에 오는 게 데이터죠. 데이터가 오고 그 다음에 dim 있죠. dim, 그죠? dim이 디멘전이겠죠. 디멘전. 디멘전이라는 게 뭐냐니까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몇 행 몇 열 몇 면을 만들 거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v를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dim을 주고 combine 함수를 씁니다. 그죠? 3행 2열 2면으로 만들죠. 됐죠? 3행 2열 2면으로 만듭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1부터 12까지가 3행 2열 2면이면 어떻게 됩니까? 3행 2열이면 그러니까 3 곱하기 2니까 얼마죠? 6개죠. 그러니까 3개 2개짜리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3개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2개짜리가 3개, 요게 1개가 된단 말이에요. 요게 되는데 요게 행렬 요만큼이고 면이 2개니까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겠죠. 여기 하나 더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있단 말이죠. 그래서 2개의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6개의 원소가 들어가고 뒤에도 6개의 원소가 들어가니까 12개죠. 12개. 그래서 여기서 보면 12개로 만들었으니까 1부터 12까지가 전부 다 들어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떤 식으로 1부터 10위까지가 이제 만들어지느냐 이런 게 좀 궁금하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만들어주고 AR를 갖다가 한번 뭐 해본다. 그죠? 실행해보자 라는 거죠. 자, 모양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모양을 잘 인지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보면 컴마 행과 열은 안 나오고 이게 면이죠. 층 혹은 면이라고 하죠. 면 보이고 여기도 행과 열은 안 나오고 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행열은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거 보니까 여기 1, 2, 3, 4, 5, 6, 그 다음에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지죠? 이렇게 채워지고, 여기도 이렇게 채워지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행우선입니까? 이걸 갖다 열우선이라고 하느냐? 그죠? 요거부터 구별해야 되겠죠. 자, 행우선입니까? 열우선입니까? 그죠? 이거 구별 잘 못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죠? 행이 이거죠. 네, 기억을 먼저 생각할 기억을. 그죠? 제가 기억을 갖다 맨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할 때 행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도 어떤 세로 가로라고 안 하거든요. 가로 세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헷갈린다고. 가로 세로 하면 절대 안 헷갈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먼저 구별해야 되는데 자 어때요?
1이 채워지고 2가 채워지고 3이 채워지고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행우선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행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1,1이 채워지고 나면 그죠? 얘가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1,2가 됩니다.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1,3 1,3은 없죠. 1,3은 없고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1,2 그죠?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뭘로 되고 다시 그 1,2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1,1이죠. 1,1, 1,1, 1,2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2,1, 2,2. 그러니까 자, 이거 잘못 적었네요. 앞에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다시 적었는데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 1이 처음에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바뀌고 난 다음에 1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이 이렇게 쭉 다 바뀌고, 그 다음에 또 행이 바뀌고, 열이 바뀌고, 이게 행우선입니다. 아시겠죠? 1, 2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 1로 먼저 바뀌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쫙 다 바뀌고, 그 다음에 2로 바뀌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 다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 행우선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자, 그럼 열우선은 뭐고 하니까, 좀 지어가지고, 열우선은 뭔가를 갖다가 본다라면, 열우선은 뭐냐고 본다라면, 그죠? 이제 열우선 해볼게요. 열우선이 뭐냐고 본다라면, 자, 1,1 여기서 바뀌는데 얘가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1,1.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얘는 이미 바뀌었으니까 2,1 이렇게 바뀌고요. 그죠? 2,1. 그 다음에 행은 지금 3이까지 있으니까 3,1 1에 바뀌고 그 다음에는 이거 다음에는 이제 3,1까지 바뀌었으니까 1,2, 2,1, 3,1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요 1이 2로 바뀌고 1 그죠? 그 다음에 뭐 2,2 마지막으로 3,2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우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 둘 중에 이미 딱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 게 다 바뀌고 나서 또 바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바뀌었다. 열이 먼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우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과 열이 있으면 행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우선이니까 이게 바뀌었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1,2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 2,1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값이 차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다? 행우선이 아니고 열우선인 거죠. 열우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이 이렇게 빨리 먼저 바뀌는 느껴지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는 자기는 처음에 바뀌었다고 첫 출발이 자기이기 때문에 1로 딱 바뀐 겁니다. 1로 바뀌고 1이 딱 바뀌고 난 다음에 그죠? 나머지들이 다 바뀐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열우선이라고 한다. 헷갈리지 마세요. 행우선하고 열우선을 갖다 헷갈리는 분들 많은데 저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ARR을 갖다가 이제 ARR을 받고, 자, 이제 ARR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ARR 2라고 하겠습니다. 2에다가 어레이를 갖다가 한다. 하는데, 요번에는 벡터 대신에 여기다 1:12 바로 적겠습니다. 바로 적고,
바로 적고, 뭐도 생략하고, 딤도 생략해보고, 그죠? C에 3, 2, 3으로 해보죠. 자, 문제가 뭐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일단 실행을 해놓겠습니다. 해놓으면, 문제가 뭐고 하니까 이겁니다. 자, 봐봐요. array2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 1부터 12까지가 되어져 있는데 3행 2열짜리 행렬이 3개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적는다고요? 3행 2열짜리 요게 몇 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앞에도 하나 그리고 뒤에도 하나 그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세 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붙은 걸로 그리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자, 그러면 열우선인 건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확인해 볼까요? 열우선이니까 자, 첫 번째 1이라는 값은 여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2라는 값은 어디 들어갑니까? 그죠? 1,1에서 열이 우선한다는 것은 열이 이미 그죠? 뭐 0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합시다. 0에서 1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얘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다 바뀌고 그죠? 얘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죠? 3,1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2,1 즉 여기에 2가 들어가고 3,1 여기 3이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1이고 이제 얘가 2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1이 되고 그 다음에 2고 2가 되고 3이고 2가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럼 여기 1, 2, 3, 4, 5, 6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행렬이 됐고 두 번째 면인 첫 번째 면에 행렬이 됐고 두 번째 면에서 어떻게 된다. 그죠? 7, 8, 9, 10, 11, 12 요까지는 똑같죠. 요거랑 똑같다고 요거랑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없어요. 왜? 12개짜리니까. 이럴 때는 다시 1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채워지겠죠. 얘는 앞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1번이고 얘는 앞에 컴마 2개 있고 2번 얘는 컴마 2개 있고 3번이 되겠죠. 면으로 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ARR2를 갖다가 한번 찍어보면, 그죠? 자,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습니까?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가지고 보면, 여기, 그죠? 여기도 보니까 나와 있고, 여기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들어와 있고, 그 밑에도 어떻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 라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볼 거는 뭐냐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2라는 값이 있죠. 2라는 값. 쟤를 갖다가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니까 여기서 한번 찍어 볼까요? ARR2에서 그죠? 2에서 자, 제가 어디죠? 일단 얘를 가만 보면 얘가 2행 1렬인 걸 알 수 있죠. 2행 1렬. 2행 1렬. 그죠? 그래서 2행 1렬이다. 그래서 2,1이다. 라고 적는 거죠. 2,1. 그죠? 그래서 여기서 2,1 적고 면은 세 번째 면이니까 세 번째 면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한 개의 원소를 갖다가 접근할 때는 대괄호를 씁니다. 대괄호. 헷갈리지 마세요. 대괄호 써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얼마 2가 찍혔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거 9 한번 찍어보고 끝내도록 하죠. 9.
그죠? 직접 한번 찍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9. 어떻게 찍죠? ARR2에 3,1이죠. 그리고 두 번째 면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9가 찍혔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레이고, 벡터하고 행렬 어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같은 데이터 타입을 담는 세트, 모음이다 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